이라 차갑고 뜨거운 밤. 침실의 어둠 속에서 윤태성 회장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그의 늙은 손이 제 어깨를 움켜쥐었죠. 은서야, 오늘 밤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항상 그래왔듯이요. 그의 차가운 입술이 제 목을 스쳤고 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마치 얼음 조각이 된 것처럼요. 회장님, 저는 말하지 마. 그의 물건이 제 조개 안으로 들어왔지만 저에겐 아무 감정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만들어낸 냉랭함이었죠. 그는 거칠게 움직였지만 제 몸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몇 분 후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는 등을 돌리고 잠들었고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또다시 공허함을 느꼈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갤러리로 향했습니다. 수석 큐레이터로서의 제 일상이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은서 씨, 새로운 작가님이 오시기로 했어요. 직원이 말했을 때 저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은 늘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갤러리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제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서준입니다. 28세라고 했던가요? 검은 머리카락이 이마를 살짝 가렸고 날카로운 눈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어요. 강은서입니다. 수석 큐레이터예요. 악수를 나누는 순간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상했어요. 20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거든요. 윤 회장님께서 특별히 추천해 주신 분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의 대답은 간결했지만 눈빛에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죠. 갤러리를 둘러보는 그의 모습을 지켜보며 저도 모르게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작품을 가리킬 때마다 그 움직임에 매혹당했어요. 이 작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물었을 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외로워 보여요. 작가의 내면이 그대로 드러난 것 같아요.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마치 제 마음을 들여다본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저녁이 되자 직원들은 모두 퇴근했고 갤러리에는 저와 서준만 남았어요. 혼자 계시는군요. 네, 보통 이 시간에는 혼자 있어요. 외롭지 않으세요? 그의 질문에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하고 싶었지만 입술을 깨물었어요. 외로움이 뭔지 잊은 지 오래예요. 거짓말이에요. 그의 단호한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요?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외로우신지. 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20년 동안 아무도 제게 이런 말을 해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그의 말을 생각했어요. 그의 눈빛, 목소리, 모든 게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윤태성 회장은 서재에서 독서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 새로운 작가를 만났다고 들었어.
네, 서준이라는 분이에요. 어떤 사람이던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재능 있어 보였어요. 그래, 다행이군. 그의 표정에서 이상한 미소를 발견했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준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이런 감정이 뭔지 모르겠어요. 설렘? 호기심? 아니면 다른 뭔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마음은 제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벌써부터 내일이 기다려지고 있었어요. 이화 금기된 시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갤러리에 도착했습니다. 서준을 만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캔버스 앞에서 붓을 들고 있었죠. 일찍 오셨네요. 네, 일찍 시작하는 게 좋아서요. 그의 집중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강인한 턱선과 진지한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뭘 그리시는 거예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영감이 필요해서요. 그때 우리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의 눈 속에서 뭔가 타오르는 걸 봤습니다. 은서 씨가 모델이 되어주시면 어떨까요? 모델이요? 네, 당신에게서 특별한 아우라를 느껴요. 그 말에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42세가 되어서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한 번만 해보세요. 부탁이에요. 그의 간절한 눈빛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좀 더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그가 제 어깨를 살짝 만졌을 때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감각은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완벽해요. 그의 칭찬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작은 것에도 기뻐하게 됐을까요?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그가 붓을 내려놓았어요. 끝났나요? 아니에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그림을 보고 싶었지만 그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완성되면 보여드릴게요. 점심시간이 되자 저희는 함께 나갔어요. 갤러리 근처 작은 카페였습니다. 결혼하신 지 오래되셨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20년 됐어요. 행복하세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글쎄요.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는 제 대답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28세인데요. 나이와 경험은 다르죠. 그의 말에 공감이 갔습니다. 저도 진정한 사랑이 뭔지 모르겠거든요. 카페를 나서며 그가 말했어요. 은서 씨, 하고 싶은 일이 있으세요? 하고 싶은 일이요? 네,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 말이에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원하는 게 뭘까요? 아이를 갖고 싶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놀랐습니다.
왜 그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이요? 네, 20년 동안 갖지 못했어요. 그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은서 씨, 네, 아니에요.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갤러리로 돌아와서도 분위기는 이상했습니다. 서로 의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날 오후 윤태성 회장이 갑자기 갤러리에 나타났습니다. 여보, 일이 어떠나? 잘 되고 있어요. 그는 서준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서준 작가, 작업은 순조로운가? 네, 덕분에 좋은 환경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은서가 많이 도와주고 있나? 그 질문에 저와 서준 모두 당황했습니다. 네,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좋군. 서로 도우며 좋은 결과 만들어내길 바라네. 윤 회장이 떠난 후 서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뭔가 이상해요. 뭐가요? 회장님 눈빛이 마치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날 저녁 늦게까지 서준과 함께 갤러리에 있었어요. 직원들은 모두 퇴근한 상태였습니다. 은서 씨, 제가 이상한 질문을 해도 될까요? 어떤 질문이에요?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간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좋은 작가라고 생각해요. 그게 다예요? 그의 눈빛이 강렬해졌습니다. 마치 제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어요. 서준 씨, 저는 은서 씨가 너무 궁금해요. 왜 그렇게 슬픈 눈을 하고 계신지.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제 마음을 이해해준다는 느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감정이 뭘까요? 사랑일까요? 아니면 그냥 외로움일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서준을 보면 가슴이 뛴다는 것이요. 삼아 넘지 말아야 할 선. 며칠 후 윤태성 회장이 갑자기 출장을 떠난다고 했어요. 일주일 정도 부산에 있을 예정이야. 네, 알겠어요. 혼자 있기 외로우면 갤러리에서 더 늦게까지 있어도 돼. 그의 말이 왜인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허락해 주는 것 같았어요. 회장이 떠난 첫날 밤, 저는 갤러리에 늦게까지 있었습니다. 서준도 함께 있었어요.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 괜찮아요. 작업하고 싶어서요. 갤러리는 조용했습니다. 다른 건물의 불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왔어요. 은서 씨, 그림 완성됐어요. 정말요? 드디어 제 그림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설렜어요. 캔버스를 돌렸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림 속의 저는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이게 제 모습인가요? 제가 보는 당신의 모습이에요. 그림 속의 제 눈에는 슬픔과 함께 뭔가 간절한 것이 담겨 있었어요. 정말 아름답게 그려주셨네요. 그냥 보이는 대로 그린 거예요. 우리는 그림을 보며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체온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이요. 은서 씨, 네.
그가 천천히 돌아서더니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이 뜨거웠습니다. 저, 이상한가요? 뭐가요? 당신을 보면 가슴이 뛰어요.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느끼는 감정을 그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서준 씨, 저도 알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하지만 우리 둘 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제게 다가왔어요. 은서 씨, 안 돼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과 이성이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의 손이 제 뺨을 살짝 만졌습니다. 그 순간 몸에 전기가 흘렀어요. 따뜻해요. 뭐가요? 당신의 피부가요. 그리고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느끼는 뜨거운 키스였어요. 처음에는 부드럽게, 그 다음에는 격렬하게, 저도 모르게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은서 씨,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알아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갤러리 소파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의 손이 제 옷을 벗겼을 때 저는 떨렸습니다. 너무 오랜만이었거든요. 이런 감정을 느껴본 게 말이에요. 아름다워요. 그의 속삭임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가 제 가슴을 만졌을 때 몸이 반응했어요. 윤 회장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서준아.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목을 타고 내려왔어요. 가슴을, 배를 지나 더 아래로. 아, 안 돼요.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그가 제 조개를 혀로 하찼을 때 저는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이런 쾌감은 처음이었거든요. 좋아요? 네. 너무. 그리고 그의 물건이 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뜨겁고 단단했어요. 윤 회장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요. 서준아. 우리는 소파 위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저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은서 씨, 정말 좋아요. 그의 격한 움직임에 제 몸도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런 쾌감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절정에 달했을 때 저는 그의 등을 긁으며 소리쳤습니다. 아, 아. 그도 동시에 절정을 맞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은서 씨, 네, 후회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할까요? 아니요, 전혀요. 그 대답에 그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내가 뭘 한 거지? 결혼한 여자가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 집에 도착했을 때 윤 회장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잘 있나? 내일 돌아갈 것 같네. 그 문자를 보며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일이면 이 달콤한 꿈이 끝나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준과의 시간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의 뜨거운 손길, 부드러운 입술, 모든 게 생생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이 일이 들통나면 어떻게 될까요? 윤 회장은, 서준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서준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42세가 되어서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된 거죠. 사와 달콤한 거짓과 쓰라린 진실. 윤태성 회장이 출장에서 돌아온 날, 저는 평소보다 더 긴장했어요. 혹시 제 얼굴에서 뭔가를 눈치챌까 봐서요. 여보, 혼자 있으니까 어땠어? 괜찮았어요. 갤러리 일은 잘 됐고? 네, 서준 작가님이 열심히 작업하고 계세요. 그때 그의 표정을 자세히 봤어요. 뭔가 아는 듯한 미소였습니다. 그래, 다행이군. 내일 저녁에 집에서 식사나 하자고 해. 식사요? 응, 서준 작가랑 함께 말이야.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습니다. 왜 갑자기 서준을 집으로 초대하려는 걸까요? 다음 날 갤러리에서 서준에게 얘기했어요. 회장님이 내일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하시는데요. 저희 집에서요? 네, 괜찮으실까요?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왜 갑자기?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죠. 후원자이시니까요. 그날 밤 서준이 저희 집에 왔어요. 양복을 차려입은 모습이 더욱 멋있어 보였습니다. 어서 와요, 서준 작가. 윤 회장은 평소보다 더 친근하게 굴었어요. 식사 중에 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서준 작가, 혹시 결혼할 생각은 없나? 아직은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럼 연인은? 서준이 잠깐 저를 쳐다봤어요. 그 시선을 윤 회장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없어요. 아쉽군. 좋은 사람 만나야 할 텐데. 그때 윤 회장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보, 서준 작가 같은 청년이 우리 집에 자주 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집이 너무 적적하잖아. 젊은 피가 필요해. 이상했어요. 남편이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저녁 식사 후 서준을 배웅하러 나갔어요. 오늘 회장님이 이상하지 않았어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마치 뭐요? 마치 우리 사이를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정말 알고 있는 걸까요? 며칠 후 윤 회장이 또다시 출장을 간다고 했어요. 이번엔 2주 정도 걸릴 것 같아. 그렇게 오래요? 중요한 계약이거든. 서준 작가랑 전시 준비 잘해봐. 또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정말 이상했습니다. 그가 떠난 후 저와 서준은 더욱 가까워졌어요. 매일 갤러리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은서 씨,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이런 감정이 사랑인가 봐요. 그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밤
우리는 다시 갤러리에서 사랑을 나눴어요. 이번에는 더욱 격렬했습니다. 은서 씨, 당신을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어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갤러리 직원 중 하나가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관장님, 이상한 일이 있어요. 뭔데요? 회장님이 탐정을 고용한 것 같아요. 탐정을요? 네, 우리 갤러리 주변을 계속 맴돌고 있어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윤 회장이 저희를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서준에게 급히 연락했어요. 지금 당장 만나야겠어요. 무슨 일이에요?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워요. 우리는 갤러리 근처 호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회장님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어요. 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말요? 네, 탐정까지 고용했다고 해요. 그럼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뜻인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서 씨, 우리 도망가요. 뭐라고요? 멀리 떠나요.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그의 제안이 솔깃했지만 현실적이지 않았어요. 불가능해요. 회장님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저도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윤 회장에게서 갑작스럽게 연락이 왔어요. 내일 일찍 들어간다. 단순한 문자였지만 섬뜩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 회장은 일찍 집에 돌아왔어요. 여보, 나왔어. 어떻게 이렇게 일찍? 급한 일이 생겨서.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갤러리에 가야죠. 오늘은 쉬어. 서준 작가도 쉬라고 해. 네. 특별한 이유가 있나? 그 질문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뭐, 그냥 피곤해서요. 그날 하루 종일 윤 회장은 저를 지켜봤어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요. 저녁 식사 중에 그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를 가져야 하는데. 갑작스러운 말에 놀랐어요.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나이가 있으니까 서둘러야지. 하지만 지금까지 안 됐는데. 방법이 있어. 그의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았어요. 오화덫에 걸린 나비. 며칠 후, 윤 회장이 저에게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여보, 병원에 가보자. 병원요? 불임 치료 말이야. 20년 동안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얘기였어요. 갑자기 왜? 나이가 있잖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어요. 자연 임신은 어려워 보입니다. 의사의 말에 윤 회장은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이 있습니다만. 나이를 생각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윤 회장이 말했습니다. 여보, 실망하지 마. 네.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자.
다른 방법이라니 무슨 뜻일까요? 그날 밤 서준과 만났어요. 갤러리 뒷문으로 몰래 들어왔습니다. 은서 씨, 요즘 너무 위험해요. 알아요. 하지만 보고 싶었어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포옹했습니다. 회장님이 이상한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이요? 아이에 대한 얘기요. 다른 방법이 있다고. 서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설마, 뭐요? 아니에요. 제 착각일 거예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불안함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그날 밤도 사랑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급하고 절망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서준의 뜨거운 물건이 제 조개 안에서 움직일 때마다 저는 이게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은서 씨, 정말 사랑해요. 저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절정을 맞으며 우리는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이별의 예감 때문인지 더욱 간절했어요. 며칠 후, 윤 회장이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여보, 서준 작가를 우리 집 별채에 머물게 하면 어떨까? 별채예요? 응, 작업실로 쓰라고 해서 이상했어요. 왜 갑자기 서준을 집으로 들이려는 걸까요?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야, 좋은 아이디어야. 가까이 있으면 관리하기도 편하고. 관리? 그 단어가 섬뜩하게 들렸어요. 결국 서준은 저희 집 별채로 이사 왔습니다. 윤 회장의 강권으로요. 이상해요. 왜 저를 이렇게 가까이 두려는 걸까요? 서준도 의아해 했어요. 모르겠어요.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서준이 가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어느 날 밤 윤 회장이 갑자기 출장을 간다고 했어요. 이번엔 언제까지세요? 일주일 정도. 서준 작가 잘 부탁해. 또 그런 말씀이에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떠난 첫날 밤 서준이 몰래 안채로 왔어요. 은서 씨,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우리는 오랜만에 침실에서 사랑을 나눴습니다. 윤 회장의 침대에서요. 죄책감이 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서준의 손길이 너무 그리웠거든요. 여기서 하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의 입술이 제 몸 곳곳을 애무했을 때 저는 완전히 녹아내렸어요. 육화 파멸로 가는 길. 그로부터 2주 후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생리가 늦어진 겁니다. 혹시나 해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용했는데 2줄이 나타났어요. 임신이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20년 동안 간절히 원했던 아이를 가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공포도 밀려왔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서준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윤 회장에게 말해야 할까요? 그날 밤 서준에게 얘기했어요. 서준아, 내가 임신했어요.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말요? 네, 확실해요. 그럼 아이의 아버지는 당신이에요. 순간 침묵이 흘렀어요. 서준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서 씨, 이제 어떻게 하죠?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때 갑자기 문이 열렸어요. 윤태성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우리는 얼어붙었어요. 언제 들어온 걸까요? 회장님, 언제 오셨어요? 방금 왔지. 그런데 무슨 얘기였나? 윤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혹시 들었을까요? 별일 아니에요. 그래, 그럼 됐고. 하지만 그의 미소가 섬뜩했어요. 다음 날 윤 회장이 저를 불렀어요. 여보, 좋은 소식이 있어. 무슨 소식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네. 새로운 치료법이 있다고. 치료법이요? 응, 한번 가보자. 병원에서 의사가 설명했어요. 최근에 개발된 방법인데 성공률이 높습니다. 어떤 방법인가요? 대리모를 이용하는 거예요. 대리모라니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비용이, 돈은 문제 없어. 윤 회장의 단호한 말에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윤 회장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곧 우리도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거야. 그 말이 왜 이렇게 무서울까요? 며칠 후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됐어요. 갤러리 직원이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관장님, 큰일 났어요. 뭔데요? 서준 작가가, 서준 작가가, 뭐요? 빨리 말해요. 윤 회장님의 친아들이래요. 그 말에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20년 전에 낳은 숨겨진 아들이래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럼 저는 시아버지의 아들과 확실한 거예요? 네, 출생 증명서까지 봤어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왜 윤 회장이 서준을 후원했는지, 왜 저희를 가까이 두려고 했는지, 모든 게 계획이었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집에 도착하자 윤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어디 갔었나? 갤러리에 다녀왔어요. 그래, 피곤해 보이는데. 그의 미소가 이제는 악마의 미소로 보였어요. 회장님, 왜? 서준이. 서준이 누구예요? 그 질문에 그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요. 별거 아니야. 그냥 재능 있는 작가일 뿐이지.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거짓말임을 알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누구의 아이일까요? 서준의 아이라면 그것은 곧 윤 회장의 손자인 거예요. 이 모든 게 그의 계획이었다면 다음 날 아침 윤 회장이 말했습니다. 여보, 산부인과에 가자. 왜요? 검진 받아보라고. 필요 없어요. 아니야, 꼭 가봐야 해. 그의 강권에 못 이겨 병원에 갔어요. 검사 결과 임신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하셨네요. 의사의 말에 윤 회장이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인가요? 네, 확실합니다. 여보,
드디어 우리에게도 아이가. 그의 기쁨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연기일까요? 병원을 나오며 그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조심해야 해. 우리의 소중한 아이니까. 우리의 아이라고 했지만 과연 그럴까요? 그날 밤 서준을 만났어요. 서준아, 당신 누구예요? 뭔 말씀이세요? 당신의 정체를 알고 있어요.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뜻인지. 윤 회장님의 아들이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오늘 알았어요. 은서 씨, 왜 말하지 않았어요? 말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금지했거든요. 아버지라고 했네요. 역시 진실이었어요. 그럼 우리 사이는 뭐예요? 저도 처음엔 아버지의 계획을 따르려고 했어요. 계획이요? 네, 하지만 은서 씨를 사랑하게 됐어요. 진심으로요. 그 말을 믿어야 할까요? 이 아이는 제 아이예요. 확실해요. 그럼 윤 회장님의 손자겠네요. 그렇죠. 모든 진실이 드러났지만 저는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시아버지의 아들이고 뱃속의 아이는 그 사람의 아이라니. 이런 막장 드라마가 현실에서 일어날 줄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지켜야 해요. 누구의 아이든 상관없이 말이에요.